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393등급, 모의고사는 6월 기준으로 평균 1.8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인성과 학업, 생명과학 연구원입니다. 희망대학은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성균인재 전형, 한양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9월 모의고사 가채점 매겨봤죠? 어떻게 공부한 만큼 잘 나온 것 같나요? 6월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오늘 상담은 김형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보니까 내신도 나쁘지 않고 모의고사도 준수한 편인 것 같은데 네.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생활기록부 종합의견을 좀 보니까 인성이나 학업 이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의 표현대로라면 보기 드문 학생이다 이런 표현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제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말솜씨도 뛰어나다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학생이고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원을 꿈꾸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자, 그럼 김형준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2등 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2등 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석장에서 넉장, 학생부 종합 2장에서 석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논술이나 다른 전형보다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 있을까요? 일단 우리 학생이 3년 동안 그 성적 관리를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그 결과 보내준 걸 보니까 3학년 때 모두 국어, 영어, 수학이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4개 영역이 이제 합 4인 해야 되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이제 계속 1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계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영역의 등급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수시에서 좀 더 이제 우선 합격을 고려한다면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에서 이제 1등급 때 거의 초중반의 내신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 같으면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고려대학교라든가 또 이화여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네.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학생이 고려대나 이화여대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가 되나요? 이화여대는 되는데 고려대는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두 학교가 모두 종합전형이라고 말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게 교과 성적을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80% 이상을 반영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그 교과 전형에 가까운데요. 만약에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의 대상자가 되면 그 전형은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지원 가능 범위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게 내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의 경쟁력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내가 마지노선은 어느 학교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학은 한양대라든가 중앙대, 시립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또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고민하셔가지고 교과 전형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관리를 이제 굉장히 잘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 성적이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또 희망대학의 정시 합격선을 좀 보면은 이제 가장 낮게 이제 이화여대에도 희망을 했으니까 이화여대를 좀 가기 위해서는 100분이 평균으로 한 90% 전후는 좀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정시 경쟁력까지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에 그 시험 성적을 보니까 이제 탐구 영역 한 과목 때문에 약간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화여대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수준의 경쟁 학생들에 비해서 상위권대를 쓰는 학생이라면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해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과 활동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또 네. 내신 성적이 학년이 올라오면서 좀 1등급 때 거의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때 1등급 때 후반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런 약점은 있지만 이제 학생이 생명과학 연구원을 원하고 또 생명과학 과목 1과 2에서 모두 새 학기 내내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활용을 하시면 학업적인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오정훈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생명과학과인데요. 정말 저도 여학교에 있지만 여학교 이과 학생들한테 인기가 무진장 좋은 그런 학과입니다. 이런 이제 학생들이 뭐 자연계열에서 생명과학과의 경우에 학생들의 그 선호도나 지원 경향이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만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이제 의전원 폐지가 있기 전에 네. 이때는 뭐 자연계열 토탈에서 의대 빼고 거의 생명과학과 거의 상위권 순위까지 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 당시는. 그러다가 이제 의전원 폐지되고 나서 또 우수한 또 뭐 학생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의대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면에서 생명과학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명과학부의 합격선이 전통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그때 가장 많이 올랐다가 지금 들어서 약간의 감소이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생명과학부를 지원할 때는 이제 그 과를 가서 바로 그쪽 전공을 하기로 원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생명과학부를 통해서 보통 피트라고 하죠. 이제 그 약대에 대한 이제 증검다리 정도로 해서 또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도 인기도는 한 중상위권 정도 현재 기준에서도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정확한 성적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제 가채점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 영어가 1등급, 또 한국사가 2등급, 그리고 지구과학 원이 2등급, 생명과학 원이 2등급이고 평균 1.5등급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6월하고 9월을 비교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나 수학, 영어는 모두 동일한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1, 2, 1등급을 받았는데요. 이제 탐구 영역에서 생명과학 2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좀 바꾼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그때 5등급을 받아가지고 성적이 좀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교과 성적이 계속 1, 2등급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 관리를 잘해온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만약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국어의 경우에서는 뭐 이제 비문학 영역, 또 뭐 수학에서는 문제 해결 영역,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 영역에서 약간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에 대한 이제 고민이 거의 끝났을 것 같고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수능에서는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영어가 1.167등급입니다. 그럼 수학은 1.37등급이고요. 그다음 국어 같은 경우는 1.417등급입니다. 과학은 1.563등급이고 이제 토탈 평균이 1.393등급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교과 성적이 모두 1등급대 초중반인데요. 특별히 뭐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드릴 만한 조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학 분야에서 계속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쓸 때 적극적으로 학업적인 역량을 내세우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별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1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1등급으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올랐더니 등락이 있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신 성적에서 마지막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교과에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또 학년이 올라오면서 조금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성적은 굉장히 관리를 잘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그렇고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고 관리를 좀 잘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비는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뭐 항목별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좀 야박하게 평가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성적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드린 겁니다. 네.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규 동아리도 그렇고 자율 동아리도 그렇고 활동 기록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서로 다른 분야, 인문 분야 또 그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제 과제 연구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기록이 있고요. 근데 수상 실적이라든가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학생의 등급대에 비하면은 수상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교과 관련 그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데 다만 이제 수학이라든가 과학 그 대회, 교내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게 조금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게 공통 활동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임원 경력이 2번의 임원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소서에 어떤 그 관계라든가 또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을 드러내는 요소로 활용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봉사활동과 진로활동과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제가 미흡하게 평가를 했는데 우선 봉사활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그 학교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봉사활동밖에는 안 한 것 같고, 그다음 개인 봉사도 이제 전체 봉사활동이 한 50시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시간 정도가 개인 봉사활동인데 지속적으로 의미를 두고 한 활동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진로 활동도 대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30시간 이상을 이제 한 것 같은데 학년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1학년 때는 한 가지 활동이 기록이 돼 있고 또 2학년 때는 3개 활동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그 3년 동안 한 20권 정도밖에 책을 읽지 않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특히 전공 관련 그 독서 활동이 좀 많았으면 좋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한 게 조금 흠입니다. 예. 네.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형주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서너 군데 학교를 희망을 했는데요. 일단 우선은 1지망에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그다음에 2지망에 한양대 생명과학과, 3지망에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를 희망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는 이제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의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화여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합격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학생이 성적 경쟁력은 굉장히 큽니다. 뭐 네. 정시로도 거의 뭐 강점이 있을 만큼 크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만 좀 통과가 되면은 제가 예전에 저희 반 친구도 그렇고 이제 학교에서 요 화학 생명 분자학부인가요? 여기를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때 초반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통과가 되면 비교과에 대한 부분만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생기부 종합의견에 그 말을 잘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치 있는 말을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면접에 가서도 적응력이 크지 않을까 이래서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 이제 이화여대 입시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좀 아울러 설명해 주시죠.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여러 학교 중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학교장 추천 전형도 대상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네. 아마 쓰게 되면 2가지 전형을 쓸 것 같은데 뭐 어떤 전형에 합격을 하든 뭐 이화여대 이상의 학교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 학교에 꼭 합격을 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학교를 더 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화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올해 모집 인원이 한 27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나 2016학년도에 한 7대1, 8대1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을 보면은 작년에보다는 이제 올해 3배수입니다. 1단계 서류 3배수로 선발을 하는데 작년에는 3.5배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80% 서류 성적과 그 다음에 면접 2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이제 평가 방법을 보면은 역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 외에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종합해서 정성 평가를 하고요. 특히 고교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학생을 좀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경 극복이라든가 또 이제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다른 학교와 달리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 평가에서 작년까지는 제시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기반한 면접을 했었는데 올해 그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2개 영역의 등급합이 4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탐구 영역을 산출할 때는 소수점은 버리고 산출을 합니다. 한국사는 이제 필수적으로 응시만 하시면 되겠고요. 합격자 결과를 보면은 보통 이제 1등급 때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이제 추정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2, 3등급 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특목고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선보다는 학생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전 가능성이 도전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교내 활동에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해 왔을 겁니다. 아마 뭐 기록이 이제 학생부 기록은 아무래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성실하게 참여를 해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수한 성적을 또 거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소서에 자율 항목이 없으니까 네. 조금 쓰는데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종훈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면접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예. 그래도 이 생명과학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보통 학교 전형별로 그 면접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살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면접이라 한다면 이제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짧은 논문, 논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짧은 논술. 그래서 구두로 답변하는 논술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대비해야 되는데 제시문이 나오지 않고 주로 제출서를 기반한 주로 인성 면접을 많이 이제 또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주로 자기가 자기소개서 내은 거하고 학생부를 바탕으로 보통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연구를 희망한다고 하면 그 지원 동기라든지 희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동기라든지 이걸 많이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그 학업 계획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면 되니까 보통 이제 올해 면접이 바뀌었다고 하면 바뀌었던 면접을 숙지하고 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쓴 내용들을 하고 학생부 내용들을 일단 숙지하는 것이 일단 면접 대비의 가장 기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김영준 선생님, 또 하나의 추천 전형, 서강대 일반형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저희 제자를 이제 이 두 전형을 한번 다 써봤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7명을 모집을 합니다.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이제 6명 정도 늘었고요. 이게 이제 2015학년도에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인데 그 75% 정도가 성적이 반영이 되고 서류만 25%가 반영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그 자기소개서를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에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이 전형을 어떻게 보면 보험식으로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교과 전형에 좀 탈피해서 서류 100%로 선발하는 종합 전형의 형태를 띠게 됐는데요.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형은 수능 시험 이후에 그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나 이런 걸 제출하는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4번 항목이 있는데 전공 선택한 이유, 또 학업, 또 진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이라든가 또 이제 학문적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학에 대한 굉장히 강점이 있었으니까 학업적인 역량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일반적인 성장 가능성도 평가를 하는데 학생이 임원 경력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 그 정신을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역시 있습니다. 뭐 작년보다는 좀 완화됐다고 되어 있는데 2개 영역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합도 아니고 2등급 2개라는 게 사실 이과 학생들한테는 그 상위권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서강대처럼 수학이나 과학 중에 반드시 하나를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 최저 기준을 통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를 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으로 넣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형을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은 좀 추정 자료지만 한 1등급 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학업적인 역량이라든가 또
학문적인 성장 가능성에 제가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하고 최초에 그 지원했을 때 경쟁률은 수십 대 1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최저를 맞추고 최종적으로 남는 학생들의 경쟁률을 보면은 자연계열 기준으로 한 6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충원율이 100% 이상이 되는 이유는 이제 서울대 중복 합격에서 빠져나가고 뭐 연고대로 빠져나가고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좀 도전해 보라고 1순위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추천 전형도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의 성균 인재 전형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올해 모집 인원이 103명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었는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명칭이 성균 인재 전형과 성균 글로벌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두 전형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에서 모집 단위가 어떤 과에 있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인재 전형 그리고 성균 인재 전형으로 나누는데 2015학년도에는 이제 두 전형으로 분리해서 50명, 60명씩 따로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에 글로벌 인재 전형만 가지고 약 80여 명 정도를 모집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3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 면에서 많이 늘었으니까 성적 대비해서 좀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면은 이제 아까 서강대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지만 서류 평가할 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선택적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추천서는 어찌됐든 선택해도 선생님이 써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제 자기가 강점 있는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될 텐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업적인 성적도 좋아야 되고 또 인성적인 영역도 좋은 그런 학생을 선발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그 대학에서 보는 좋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참 좋은 학생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무드에 보기 드문 학생이다 이런 표현을 그 생기부에 쓰실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학생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술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은 약간 있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의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합격자 평균보다 높겠죠.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생명과학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그 부분을 강조하셔가지고 저는 생명과학 쪽에 굉장히 훌륭한 인재다라는 쪽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명의 자연계열 고3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수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상담이 수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제 자기소개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자기가 했던 것들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 막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면 굉장히 산만해지는 나열하는 되죠. 그런 네.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게 잘 써지는지 못 써지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너무 이것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내 공부고 나의 성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접근하시고 네. 자기소개서 마지막 날까지 계속 수정하면서 끝까지 다듬어서 좋은 자기소개서 만들어서 합격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오종훈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경희대 영어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